그 처음에는 이제 제가 자꾸 이제 요즘은 명상 얘기를 많이 해요. 왜냐하면 명상이 이제 기초니까요. 명상이. 그게 참 쉬운 듯 어렵고 그래요. 그게 참 요즘은 또 특히 이제 마음 챙김하고 개념이 이렇게 섞이는 바람에 그 명상을 제대로 이해하는 게 좀 어려워지고 있어요. 마음 챙김은 훌륭한 수행법이죠. 훌륭한 수행법인데 그게 이제 명상하고 섞여가지고 좀 배우는 분들도 사실은 좀 애매하고 가르치는 분들도 그렇고 다 때가 있겠죠. 예. 근데 여기 참석하시는 분들, 저하고 인연되는 분들은 명상, 마음챙김을 잘 구분하시고 일상에서 명상만이라도 좀 잘 해보자. 그러니까 명상은 쉰다잖아요. 그러니까 우리 쉼범씀 모형, MMPT의 쉼범씀, 쉰다, 본다, 쓴다. 마음을 쉰다, 명상, 본다, 마음챙김, 쓴다, 긍정심리의 마음훈련법이죠. 수행법, 마음수행법 혹은 마음훈련법. 그리고 그 기본에는 마음지식인 동기상태이론, 구성주의, 정보처리 용량제한성, 마음사이론. 그러니까 실제로 우리는 나라고 하는, 나라고 하는, 뭐라고 할까요? 믿음? 나라고 하는 전제 속에 살아가잖아요. 내가 있다. 내가 있다고 전제하고 살잖아요. 아니, 교수님 지금 무슨 소리입니까? 내가 여기 있으니까 여기 참석하고 듣기도 하고 말도 하는 거지. 내가 있다는 말을 새삼스럽게 하는 이유가 뭡니까? 내가 있나요? 근데 무엇이 있죠? 그 나라 그럴 때, 내가 여기 지금 있다 그럴 때, 그 나가 누구죠? 누가 있는 거예요? 이 몸뚱아리가 있는 건가요? 여기 몸이 있죠? 몸뚱아리가 여기 있죠? 이 몸뚱아리가 난가요? 우리가 보통 보면은 내 몸이라고 하잖아. 내 몸, 내 손, 내 얼굴, 내 몸이라고 하잖아. 내 몸. 또 내 마음이라고 그러고. 그럼 나는 누구예요? 나는. 그때. 내 몸이라고 그러잖아. 그럼 누가 소유하고 있는 거예요? 내 마음이라고 그러잖아. 내 마음. 내 마음 나도 몰라. 내 마음 내 마음대로 안 되네. 뭐 이럴 때 내 마음이라고 주장하는 나는 누구냐고요. 어디 있죠? 몸 속에 있어요? 몸 어디에 있어요? 심장에? 여기 열어보면 여기 심장 옆에 뭐가 심장 안에 마음 뭐 나가 있어요? 머리에 있나요? 머리 열어보면 그 외과 하는 뇌수술하는 그 저 의사분들은 다 그 사람들의 어떤 정체를 받겠네. 나가 어디 있냐고요. 나가 누구냐고요. 우린 당연히 뭐 내가 있고 내가 기뻐하고 내가 즐겁고 내가 고통스럽고 다 나 그러잖아요. 그 나가 누구냐고요. 나가. 다 모든 것이 나로 인해 비롯되잖아요. 내가 없어도 고통이 있겠어요? 내가 없어도 기쁨이 있겠습니까? 다 모든 것을 느끼는 고통도 느끼고 즐거움도 느끼는 그 나가 있잖아요. 근데 나가 누군지는 모르잖아. 참 뭐라고 할까? 참 이런 엉뚱한 일이 다 있습니까? 아, 류 선생님 뭐 좀 아프신 몸을 갖고 또 어떻게 또 타자를 하셨네. 훌륭합니다. 다시 읽어볼게요. 뭐라고 썼어? 나 중간에 이렇게 하는 거 잘
익숙하진 않지만, 네, 보겠습니다. 네. 전전두엽의 전기신호 혹은 자의식이 나일까요? 네, 그럼 전전두엽의 전기신호가 나다. 그럴 수도 있겠죠. 그것도 하나의 이해죠. 그러면 내가 전전두엽 전기신호야? 그럼 갑자기 내가 어떻게 되는 거야? 내가 이렇게 보잘것 없어지는 건가? 그냥 전전두엽이 전기신호야. 전기신호. 어떻게 생겼나? 전전두엽의 전기신호가 이 얼굴도 갖고 있고, 손도 갖고 있고, 마음도 갖고 있고 그런가요? 음. 우리가 참 엉뚱하게도 이 나로 살아간다고 믿고 있는데, 그 나라고 하는 존재에 대해서는 전혀 생각을 제대로 해보지 않고 살고 있지 않은가. 누군가가 막 미워 죽겠고, 뭐, 내가 너무 고통스럽고, 뭐, 그러는데, 누구냐고요? 누가 지금 고통스러워하고 있냐고요? 토토맘 님도 이 마음 공부하는 거는 사실은 고통스럽지 않으면 마음 공부 안 했을 거예요. 그렇겠죠? 당연히 안 하지. 마음 공부를 왜 하겠어? 괴로우니까. 응? 아이도 잘 키우고 싶은데 뜻대로 안 되고 괴로우니까. 누가 괴로워요, 누가? 내가 괴롭죠. 저 사람이 괴로우면 뭐 공감을 할 수 있지만 내가 괴로운 건 아니잖아. 내가 괴로워서 미치겠다는 거죠. 근데 그 나가 누구냐에 대해서는 우리가 의외로 참 엉뚱하게도 자기가 누군지에 대한 바른 이해도 없이 살아가고 있다. 어디서 와가지고 어디로 가는지도 모르고 살다 훅 가버린다. 진짜 하루아침에 훅 가요. 하루아침에. 언제 어서 온지도 모르게 툭 나타나가지고 언제 어디로 가는지도 모르게 훅 한 번에 사라집니다. 기가 막히지 않습니까? 오늘도 아침에 아침 식사하다가 우리 집사람한테 종종 그럽니다만 너무 신기하지 않아? 어? 어떻게 이렇게 살아있지? 어디서 이렇게 뿅 나타나가지고 어? 이 세계는 어디서 나타났지? 참 어떤 때 보면 막막하지 않아요? 어? 어떤 놈이 뿅 나타나가지고 이 세계는 그러면 어디 있던 이 세계가 시작도 끝도 막막하지 않아요? 그러면서도 이 내 살아서 이 밥을 먹고 김치를 먹고 이 맛을 느끼고 기가 막히지 않습니까? 기가 막히잖아요. 어떻게 이런 경험을 하냐고요. 누가 어디서 이것도 기막힌 거 아니에요? 이 느낀다는 것 이 느낀다는 것 자체도 기가 막히고 어떻게 이걸 내가 경험하고 있냐고요. 근데 경험하는 주체가 있다고 믿고 있잖아요. 그 경험하는 주체가 나라고 믿고 있잖아요. 그 나가 누구죠? 근데 어디 있냐고요? 어디에? 머릿속에? 심장 속에? 어디에 있냐고요? 어디에? 이 공간은 다 뭐죠? 그럼 어디 있어요, 나는? 답을 낼 수 있습니다. 근데 답을 내도 여러분이 믿기가 어려워. 답을 말로 하면 잘 믿어지지도 않고 믿어져도 그게 참 실감도 잘 안 나고 그게 생활 속에서 뿌리 내리는 데는 정말 한참 걸려요. 제가 종종 얘기하잖아요. 이런 거를 이해하려면 어,
마음 공부 참여형 영화를 꼭 시청하셔라. 한 번 시청해갖고는 안 될 거다. 그 참여형 영화를 자꾸 보십시오. 그러면, 아, 그렇구나. 내가 이 모든 것이구나. 이 모든 게 나였구나. 내가 어디 뭐 이렇게 호망큐로스처럼 어떤 작은 난쟁이가 이렇게 머릿속에서 모든 것을 보고 듣고 하는 그 나가 따로 있는 게 아니라 이 모든 게 나였구나. 내가 없는 곳이 없구나. 내가 인식하는 그 끝까지 다 나구나. 류 선생님이 자꾸 올려 몸에서 올라오는 여러 생체 신호를 총체적으로 종합하고 판단하고 느끼는 게 나라고 생각해서 나를 주장하는 거 아닐까요? 생체 신호에 너무 집착하는 거 아닐까? 그걸 내려놓아야 하는 게 아닌가? 며칠 전 생각했습니다. 그래요? 잘 생각했어요. 그럼 뭐 생체 신호 같은 거에 너무 집착할 필요 없겠죠? 뭐 그것도 하나의 이해죠. 그 생체 신호는 누가 인식하는데, 음, 그래요. 그것도 뭐 하나의 인식이 될 수 있죠. 근데 잘 들어가 보세요. 아, 결국 이 모든 게 나구나. 라는 통찰을 갖게 될 거예요. 그래서 그건 차차 여러분들이 느끼시기 바라고. 저는, 음, 불교에서는 이제 파고 들어가다 보면 나라고 하는 것이 없다. 무아 얘기를 하죠. 맞는 말씀이에요. 여러분 들어가 보세요. 나라고 할 만한 게 없어요. 이 몸뚱아리가 있고 이런 마음작용이 있죠. 이런 욕구, 이런 생각, 이런 감정, 이런 감각, 이것뿐이에요. 나라고 부를 만한 게 없어요, 사실. 그래서 무아가 틀린 말은 아닙니다. 근데 무아라고 그럴 때는 사람들이 또 오해를 해. 그러니까 우리 인간은 늘 이원적으로 이해를 하거든요. 이원적으로 이해를 할 수밖에 없어요, 인간은. 그게 안 되면 이해가 안 돼요. 우리 인간 호모사피엔스의 이해 구조가. 그러니까 이제 없다 그러면 진짜 있다 없다 중에 하나인 줄 알아. 이게 어려운 거예요. 이 동양 사상, 이 불교 사상의 핵심이 중도거든요. 중도. 불이 중도. 불이 둘이 아니라는 거예요. 있다 없다 양변에 떨어지지 않는 거예요. 중도예요. 그 중간 어디에 애매하게 있다는 중도가 아니라 이거를 뭐라고 표현해야 될까요? 이게 둘이 아님을 아는 거예요. 있다 없다가 둘이 아니구나. 이게 이 삶이 꿈과 같아요. 근데 여러분은 또 이게 삶이 꿈이다 그러면 이게 꿈이야? 막 살아도 되겠네? 이건 꿈이야? 꿈이니까? 근데 뭐가 문제냐면은 꿈과 실제가 둘이 아니라고요. 꿈과 실제가 둘이 아닌 거를 알아야 그래야 꿈과 같다는 말을 제대로 이해한 거예요. 꿈과 실제가 둘이 아니라는 말을 이해 못한 사람한테 이 삶이 꿈이다 그러면 어? 꿈이야? 그러니까 그 사람은 실제가 있고 꿈이 있어. 이게 두 개가 따로 있어. 그런 사람한테 이 삶이 꿈이다 그러면 오해를 하게 되는 거죠. 삶과 꿈이 둘이 아니다. 이게 동양 사상의 정수예요. 불교의 핵심이에요. 둘이 아니다. 그래서 무아라는 말을 할 때 이제 오해를 하게 되는 거죠. 그래서 김정호 교수는 뭐라 그러냐면 없다라고 하지 않고 오히려 많다고 그래. 없는 정도, 있는 정도가 아니라 매우 많아. 그게 마음사의 이론의 요체죠. 마음사의 이론의. 내가
한둘이 아니야. 뭐 엄청 많은 거예요, 엄청. 엄청 많아. 그게 제가 볼 때는 무아를 현대인한테 실용적으로 전달할 수 있는 방법이에요. 그러니까 내가 불교 말도 맞아요. 나라고 할 만한 게 없어요. 그러나 다시 돌아보면 그 모든 게 다 나예요. 그 생각도 나고, 이런 생각도 나고, 저런 생각도 나고, 이 몸도 나고, 부정의 방법이 아니라 저는 긍정의 방법으로 설명하고 있는 거예요. 뭐, 극과 극은 통한다고 할 수 있죠. The ends meet. 극과 극은 통해요. 다 방편이죠. 없다, 없다, 없다로 나가는 것이냐, 저처럼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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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있다로 나갈 것인가. 저는 이제 있다, 있다, 있다로 이제 가는 방식을 취하고 있는 거죠. 음, 그래서 이 나가 무수히 많다는 거. 그러니까 마음사 이론은 세 가지로 요약되죠. 마음은 사회다. 여러 나들, 구성원이 나예요. 여러 나들이 사는 사회다. 그 나라고 하는 것은 일종의 관이에요. 관. 관점이라고 할 수도 있고. 관, 볼관자. 이 관은 욕구 생각의 덩어리입니다. 특정한 욕구와 생각들이 우리 마음 안에 무수히 많아. 그 수만큼 나가 있는 거예요. 욕구 생각의 덩어리 하나하나가 다 나예요. 이게 따로따로 있다가 동일시와 함께 나가되는 거예요. 마음 챙김을 하게 되면 이 동일시가 끊어져. 동일시가 끊어지니까 나라고 부를 수가 없는 거지. 그러나 내가 동일시를 하게 되면 그게 나가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내가 아니라고 아니다, 아니다, 아니다의 방법보다는 맞다, 맞다, 맞다의 방법으로 쓰는 거예요. 그러니까 제가 종종 말씀드리지만 뗐다 붙였다를 잘해야 돼. 그게 반야심경의 첫 구절에 나오는 관자재 보살. 관을 자유자재로 하는 거예요. 그 많은 나들을 내가 자유자재로 쓰겠다는 거예요. 그 나는 다른 말로 하면 관이야, 관. 볼관자, 관. 관점, 관. 관을 내 마음대로 한다. 내 안에 있는 마음 사회에 있는 여러 나들을 내가 그때그때 맥락에 맞게 적절하게 잘 쓴다는 거죠. 그러니까 마음사 이론에서 그 첫 번째가 마음은 사회다. 여러 나들이 사는 사회다. 여러 나들. 나는 여러 나들로 되어 있다는 거죠. 나는 단수가 아니라 복수라는 얘기죠. 그 두 번째가 뭡니까? 그 나들은 정해져 있지 않다. 정해져 있지를 않아요. 만들어가는 과정이에요. 그 세 번째가 뭡니까? 너의 마음도 사회라는 거죠. 내 마음만 사회가 아니라 너의 마음도 사회다. 그래서 명상에서는 그 나들을 쉬는 거예요. 그 마음사의 무대에 올라왔던 그 나들을 다 내려가라. 쉬어라. 안 올라와도 된다. 뭐라 그랬습니까? 명상은? 명상 시간은 1분이든 3분이든 15분이든 30분이든 1시간이든 명상 시간은 생각하지 않아도 되는 권리를 부여받은 시간이다. 라고 이해하자. 생각하지 않아도 되는 권리를 부여받은 시간이에요. 근데 쉽지 않죠? 생각이 자꾸 떠올라. 왜? 자동화돼 있어요. 습관화돼 있어요. 또 다른 말로 하면 중독돼 있어요. 중독. 생각에 중독이 돼 있어. 아편 환자, 마약 중독자들이 그냥 어떻게 할 수가 없어. 그 마약에 대한 어떤 그 갈구가 어떻게 할 수가 없게 된 거예요. 그것처럼 우리가 또 그렇게 본다면 생각에 중독돼 있다. 이 닦으면서도 이 생각, 오만 가지 생각하죠. 지나갔던 일 곱씹으면서 또 후회하기도 하고 원망하기도 하고 미래를 생각하면서 걱정 불안해하기도 하고 계속 생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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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끝없이 생각 생각 생각
수많은 나들이 출몰을 하는 거야. 수많은 나들이 출몰을 해. 관자재하고는 거리가 아주 멀죠. 관을 내 마음대로 쓰는 게 없어요. 그러니까 이 마음 공부는 관자재 훈련이에요. 관자재 훈련. 관을 내 마음대로 쓰겠다는 겁니다. 상담이나 치료도 다른 게 아니에요. 상담이나 치료는 단지 신드롬 리덕션이 아니라 뭐라 그랬죠? 웰빙 이넨스먼트예요. 웰빙 이넨스먼트를 어떻게 와요? 성장을 해야 오지, 성장을 해야. 마음 공부를 통해서, 마음 훈련을 통해서 마음이 성장하면 웰빙 이넨스먼트가 오는 거예요. 여러 번 강조합니다. 신드롬 리덕션에 꽂히지 말고 웰빙 이넨스먼트로 가라. 여기 상담하는 분들도 많고 심리 치료하는 분들도 많으니까 여러 번 강조합니다. 그래서 명상, 오늘 시작이 명상부터 나온 거죠. 이 명상은 이 작다 할 정도로 많은 나들을 쉬는 거예요. 마음사회의 무대를 적막하게 하는 거죠. 생각이 쉬워졌을 때의 그 평화로움, 그 고요함, 그 평화, 그 자체가 힐링이에요. 그 자체가 치유입니다. 그래서 명상이 요즘 심리치료나 상담에 도입이 되고 있는 거예요. 그 자체가 치유예요. 내담자들이 고통받는 게 이러니 저러니 설명할 수도 있습니다만 한마디로 생각병이야, 생각병. 자기의 생각을 어쩌지를 못해. 과거의 트라우마의 기억이 떠오르는 것을 어쩌지를 못해. 미래의 걱정이 돌아가는 것을 멈추지를 못해. 자기 마음대로 못하는 거예요. 마음을 쉴 줄을 모르는 거예요. 근데 명상을 하면 어떻게 돼요? 마음을 쉬는 능력을 기르잖아. 묻지도 따지지도 않아. 뭐 네가 어린 시절에 어땠고 뭐 엄마 아버지가 이혼을 했네. 학교 다닐 때 뭐 학교 폭력을 당했네 안 했네. 이런 얘기 일절 안 해. 그냥 앉아. 네 호흡을 느껴봐. 그뿐. 그 가운데 생각을 쉬는 훈련이 되는 거예요. 어찌 보면 무식하다고 할지도 모르죠. 무식할 정도로 단순해요. 근데 무식할 정도로 단순한 게 힘이 있습니다. 여러분 영화나 그런 데서 본 적 있어요? 그 옛날 요즘은 그렇게 무식하게 안 할지 모르지만 옛날에 그 아편쟁이들 어떻게 치료한지 알아요? 묶어놓고 골방에 하거나. 그럼 미치겠다 그러지 막. 그 아편에 대한 그 갈구 미치는 거죠. 근데 그것이 지나가면 그거를 견뎌내면 바뀌어요. 아편이라는 게 그 엔돌핀이라고 그러잖아요. 엔도 아니란 뜻이죠. 몰핀 안에서 나오는 몰핀이란 뜻이에요. 이 몰핀이 말하자면은 아편에서 그 유효한 물질을 추출해 보면 그게 이제 몰핀이라고 그러는 건데 그게 들어오면 왜 그 마약의 역할을 하냐면 그게 이제 진통제로도 쓰이고 그 기분을 갖다가 고양시켜 준단 말이에요. 편안하게 해준단 말이에요. 그게 왜 그러냐? 밖에 있는 그런 아편을 위해서 우리 조물주가 뇌를 그렇게 만들었을까요? 그거 이전에 우리 뇌에도 통증을 다스리기 위해서 그렇게 진화를 했어요. 몰핀에 해당하는 그 물질이 뇌에서 만들어져. 그래서 그거를 엔도라는 말 붙여갖고 엔돌핀이라고 그러는 거죠. 그게 이미 있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고통을 줄여주는 역할을 해주는 거예요. 실제로 엔돌핀은 우리가 힘들 때 나와요. 고통스러울 때. 그래서 러너스 하이라고 하는 것도 보면 달릴 때 어떤 힘든 고비를 넘길 때 그게 이제 그 엔돌핀이 쫙 분비되면서 어떤 러너스 하이라고 하는 그 상태로 달리게 되는 거죠. 그런데 희한하게도 양귀비에서 추출되는 그 물질이 우리 인간 뇌에서 나는 엔돌핀하고 구조가 너무 비슷한 거예요. 그러니까 이 몰핀이 들어오게 되면 우리 뇌에서 사용하는 엔돌핀과 같은 작용을 하는 거예요. 몰핀을 우리가 먹고 기분 좋으라고 뇌에서 그렇게 만들어진 게 아니라고요. 몰핀과는 무관하게, 양귀비와는 무관하게 우리가 스스로 진화적으로 고통을 다스려가는 그 진화를 한 거죠. 고통스러울 때 그걸 줄일 수 있는 그 물질이 나옴으로 해서. 근데 이제 우연히도 바깥에 있는 양귀비에서 추출한 물질이 그 분자 구조가, 화학 구조가 엔돌핀하고 너무 닮았기 때문에 엔돌핀 역할을 해요. 그러면 뇌는 늘, 우리 생체는 뇌를 포함해서 호미오스테이시스, 항상성을 유지하려고 한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바깥에서 엔돌핀이 들어와, 이제 100이 기본이야. 100만큼을 유지하려고 그래, 뇌가. 밖에서 50이 들어오네? 혹은 100이 들어왔다 해봐요. 그러면 200이 돼버리잖아. 그럼 생산을 줄이는 거예요. 뇌에서. 뇌에서 엔돌핀 생산을 줄여. 그래야 균형이 맞으니까. 이렇게 줄여 놓으면 이제 밖에서 들어온 몰핀의 효과가 끝나잖아요. 끝나고 나면 이 100이 안 되는 거야. 생산을 줄였기 때문에. 이게 중독이 된 거죠. 그럼 50밖에 안 나와. 그럼 50만큼 빌 거 아니야. 그러면 내가 행복해지, 기분 좋자고 몰핀을 시작했는데 나중에는 고통스러워서 몰핀을 찾는 거예요. 그거를 해야 고통에서 벗어나니까. 기분 좋자고 시작한 마약이 기분 나쁜 것을 어떻게 좀 줄여보려고 찾게 되는 거죠. 그러니까 그게 들어오게 되면은 이제 균형이 맞고 좀 더 들어올 때 다시 또 기분이 좋고. 그러니까 옛날에는 뭐 요만큼만 한 50 정도의 양만 들어와도 기분 좋은데 이제는 100이 들어와야 그 전에 50만큼의 효과가 나오는 거죠. 이걸 내성이 생겼다는 거잖아요. 내성이. 그런데 붙잡아 놓고 묶어 놓고 골반에 가둬 놓으면 바깥에서 몰핀이 안 들어오잖아. 근데 지금 이제 사람은 중독된 사람이야. 몸에서 엔돌핀이 잘 안 나오는 사람이란 말이에요. 그러니까 미치겠지. 그 부족한 양만큼 고통스러운 거죠. 근데 맨날 며칠을 지나고 나면 몸에서 이제 또 어, 100이 안 되네. 그 생산을 시작하게 됩니다. 몸에서. 그러면 맨날 며칠 고통의 낮과 밤을 지나고 나면 몸에서 이제 나오는 거예요. 엔돌핀이. 정상으로 돌아가는 거죠. 좀 무식한 방법이지만 그게 과거에는 가장 효과적인 방법이라 할 수 있는 거죠. 뭐 요즘은 그렇게 무식한 방법 안 쓰는지 모르겠습니다만 뭐 난록선 뭐 이런 것도 있는데 이런 거는 분자 구조 같은 거는 몰핀과 비슷해요. 근데 그런 그 몰핀의 효과를 내지는 않고 뭐 이런 식으로 중간 단계에서 사용하는 방법도 있는 것 같긴 합니다. 그 전에 제가 이렇게 그 가르칠 때 다뤘던 내용을 정리해서 말씀드렸습니다. 그래서 다시 돌아오면 명상도 그와 같이 얘기해 볼 수가 있는 거죠. 마치 그 몰핀에 아편에 중독된 것처럼 우리가 생각에 중독돼 있다고 할 수 있어요. 그럼 이제 붙잡아 놓고 이제 명상을 시킨단 말이야. 근데 이건 어려운 게 뭐냐면 지가 생각을 일으킬 수가 있거든.
몰핀은 바깥에서 공급 안 할 수가 있잖아. 그러면 자체 내에서 이제 엔돌핀이 생길 수가 있는데 이거는 자, 자가 발전하니까 생각을 자가 발전하니까 명상은 스스로 내가 생각을 그치는 훈련을 해야겠다라는 그 의도를 내지 않으면 참 어려워요. 가만히 앉아서도 뭐 온갖 생각 다 할 수 있으니까. 그럼 생각의 중독에서부터 벗어나기가 어려운 거죠. 내가 생각에 중독이 되어 있구나를 일단 깨우쳐야 되고, 거기서 벗어나야겠구나는 결심이 필요하죠. 그래야 내가 좀 생각을 줄이는 명상 훈련을 해야겠구나. 그래야 뭐 도와주는 방법으로, 아, 선생님 자꾸 생각이 나요. 어쩌면 좋아요. 야, 그러면 말이야, 호흡을 헤아려 봐라. 이런 방법을 제공해 줄 수 있는 거죠. 네가 들숨이 하나, 날숨이 하나, 이렇게 그 감각을 느끼면서 그렇게 호흡을 헤아려 봐. 그러면 거기다 이제 이렇게 마음을 기울이니까 정보 처리 용량 제한성. 지난번에 리산 선생님이 물어보기도 했던 내용. 그 동그라미. 감각이 들어오면 생각이 불어나는 거죠. 그처럼 정보 처리 용량이 제한되어 있기 때문에 이렇게 감각의 주의를 기울이고 이렇게 하나, 둘 이것을 유지하려고 하는 이 시도 이런 것 자체가 주의를 사용하는 것이고 그러다 보면은 습관적으로 생각으로 가던 주의가 줄어들 수밖에 없는 거죠. 그래서 그런 걸 숫자를 헤아려 봐라. 이런 방법을 가르쳐 주기도 하는 거죠. 그리고 이제 차차차차 조금씩 그 고요할 때 기쁨을 알게 되면 그게 심리학 말로 하면 강화라 그러죠. reinforcement. 쉬운 말로는 보상, rewards. 보상이라고 하죠. 보상을 얻게 되면 안 시켜도 하게 되는 거죠. 왠 가끔 어쨌든 보면 이게 참 좋아. 참 평화롭구나. 여기 있는 분들은 다 아시죠? 그 고요한 말 없는 순간. 그러니까 명상은 나 없는 나가 되는 거예요. 거기 생각이 없는데 내가 어디 있어? 이 닦는 동안만이라도 좀 멈춰보자. 쉬어보자. 이 닦는 동안만이라도 내 생각을 한번 쉬어보자. 내가 집에서 지하철역을 간다. 출근한다. 요 동안 5분이든 10분이든 내 걸어가는 동안만이라도 쉬어보자. 그러면 걷기 명상을 제대로 하는 거예요. 내가 설거지하는 동안만이라도 생각을 한번 쉬어보자. 뭘 아직 이도 안 난 놈이 무슨 갈비 뜯겠다고 뭐 생각을 보겠네, 뭐 감정을 보겠네 덤비지 말고 무슨 마음 챙김하겠다고 덤비지 말고 윗바사나 하겠다고 덤비지 말고 우선 생각을 쉬는 연습부터 하시라고요. 이것도 안 됐는데 무슨 뭘 봐 보기는. 그러니까 MMPT는 늘 먼저 명상을 먼저 해요. 쉬는 공부를 하고 그 다음에 보는 공부를 하는 거예요. 쉬는 공부, 레스팅. 어떤 분들은 뭐 비잉이라고 그래, 비잉. 말은 멋있어. 어? 두잉이 아니라 비잉이래. 비잉도 괜찮아. 그러나 너무 말이 현학적이고 말은 멋있는지 모르지만 직관적이지 않아. 레스팅이야, 레스팅. 명상은 레스팅이야, 레스팅. 쉰다. 생각을 쉬는 거예요. 멈추는 거예요. 쉬는 거예요. 비잉? 뭐 비잉이 뭔데? 어? 명상은 비잉 하는 거야? 비잉이 뭔데? 말은 멋있어. 레스팅, 레스팅.
doing이 아니라 resting. resting 하는 거예요. 동양 말로 하면 무위, non doing, non doing 하는 거예요. resting. 그걸 또 멋있게 표현하는 사람들이 being이라고 하는지 모르겠습니다만 그렇게 말하지 말고 non doing, resting 하는 거예요. 그게 명상이에요. 아직 무슨 뭐 윗바사나 마음챙김 뭐 하겠다고 뭘 보려고 하지 말고 쉬는 것부터, 생각 쉬는 것부터. 그 앉았을 때는 1분이든 3분이든 딱 나 스스로에게 권리를 주시라고요. 아, 생각 안 해도 되는 시간이야. 그래도 떠오르겠지. 왜? 중독돼 있으니까. 생각에. 그래서 호흡, 옛다 먹어라. 호흡. 감각을 주는 거예요. 그래서 그 감각을 느끼다 보면 정보처리 용량이 제한되어 있으니까 생각으로 주의가 못 가는 거지. 그럼 그 고요한 평화를 경험하는 거죠. 그러면 이제 조금씩 맛을 알게 되고 누가 시키지 않아도 명상을 하게 되겠죠. 쉰다. 그냥 그, 계속 그 교수님 강의하셨던 문득 툭 음, 이런 말씀하셨잖아요. 음, 그래서 그냥 제 경험을 음, 나누고 싶어가지고, 좋습니다. 네, 그래서 지난주에 좀 저도 되게 힘든 일들이 있었는데, 그러니까 오랫동안 좀 저한테 좀 힘들게 있었던 일인데, 그 각 잡고 앉아서 명상을 해도 그 생각들이 막 올라오는 거예요. 음, 그러다가 문득 툭 하고 그냥 뭐 해야 되겠다라는 건 아니었지만 호흡으로 이제 제 호흡에 주의를 딱 돌렸을 때 바로 직전에 했던 생각도 그 과거가 되고 그 이후에 내가 앞으로 어떻게 하지? 라는 것도 그러니까 모든 것이 내 생각 안에서 일어나고 그 생각 때문에 내가 불안하고 이걸 어떡하지라는 그 나의 고통이 다 일어나고 있구나라고 하면서 그 문득 툭 있는 그 순간에 뭔가 좀 그 편안함? 음, 정말 쉬었구나라는 걸 음, 좀 경험할 수 있었던 것 같아서 네, 되게 좋았던 것 같고, 음, 그때 이제 뭐 진짜 63 빌딩에서 떨어지기 바로 직전? 그러니까 그것도 되게 저한테 많이 음, 와닿았던 게 그렇게 음, 바로 내가, 죽는다고 하더라도 음, 그 찰나, 순간이라도 내가 어, 쉴 수 있을까라고 했는데, 음, 그러니까, 오, 예, 그러니까, 근데 제가 그런 걸 좀 느꼈던 것 같아요. 음, 고통이 있으니까, 이게 고통이 있으니까 쉰다라는 게 뭔지를 좀 알겠더라고요. 그래서 음, 이게 이렇게 좀 비교가 된다라고 할까. 그 어, 편안할 때 쉴 때는 그냥 계속 쭉 그 상태인 것 같은 느낌이 음, 음, 들거든요. 음, 근데 이게 고통이 크니까 쉴 때, 이게 쉬는 거구나라는 게 음, 좀 느껴졌던 거. 그래서 음, 고통이 또 나를 성장하게도 음, 하는구나라는 것도 좀 느꼈던 것 같아요. 그래서 그 맞아요, 문득 맞아요. 툭이라는 훌륭해요. 게, 예, 그게 대비적으로 더 잘 느껴질 수가 있어요. 네, 네, 네. 상대적으로 더 음, 잘 네, 느껴져서 되게, 예, 더 하고 싶은 강화가 맞아요. 됐던 그런 경험이었던 것 같아서 오늘 음, 교수님 강의하셨던 음, 부분들이 제 경험하고 조금 이렇게 접목이 돼서 음, 예, 이해가 되게 잘 됐고 음, 항상 이제 제가 질문할 때마다 너는 누구냐, 음, 너가 이런 질문들 하셨는데 그것들이 좀 저 안에서는 좀 답을 찾는 그런 음, 것도 됐던 것 같아요. 예, 모든 것이 제 의식 안에서 일어나고 네, 있다라는 걸 음, 음. 그래요. 깨달았습니다. 공부가 네. 깊어지고 있는 것 같습니다. 네. 이렇게 지금 소피님처럼 이렇게, 어, 질문만이 아니라 이렇게 지금 느낀, 경험하신, 수행하면서 경험하신 좋은 체험을 나누는 것도 참 좋은 공부입니다. 물론 질문을 통해서 같이 대답을 찾고 하면서 공부할 수도 있습니다만, 이렇게 서로 같이, 체험한 좋은 체험을 나누는 것도 참 좋습니다. 지난번에 언제 얘기했죠? 63빌딩 얘기를? 처음 온 분들은 뭔지 음, 맥락이 없을지 모르겠습니다만,
지지난주였나요? 어쨌든 얘기했을 거예요. 네, 그 네, 네, 64빌딩 얘기 다시 한번 요약해 드리면, 어떤 분이 했던 얘기인데, 도인이라면 63빌딩, 뭐 요즘 같으면 이제 롯데 103층 빌딩이겠죠. 거기 떨어지면 죽잖아요. 도인이면은 떨어져서 딱 하면 그 죽을 때 그 순간에 고통이 있겠죠. 떨어지는 동안은 좋다고 가는 거예요. 오직 히어앤 나오죠. 아, 죽겠구나 하는 거는 이 벌써 미래잖아. 몇 초 후라고 할지도 미래잖아요. 미래. 몇 초 후일지 모르지만 미래잖아요. 떨어지는 동안은 뭐야? 다른 사람들은 돈 주고 하잖아. 돈 주고 뭐, 스카이 다이빙 하는 분들은 자유낙하 하잖아요. 처음에. 자유낙하를 막 즐기다가 어느 순간에 딱 이렇게 낙하산을 펼치잖아요. 자유낙하는 즐거움을 느끼잖아요. 도인이라면 진짜 내가 몇 초 후에 죽는다 할지라도 떨어지는 그동안은 내가 정말 그 떨어지는 그거를 만끽하는, 음미하는 정도라면 도인이 아니겠느냐. 그런 거잖아요. 그러니까 내가 당장 산수갑산을 가는 한이 있더라도 지금은 아니잖아. 지금은. 내가 5분 후에 산수갑산을 가더라도 아니 5분 후에 내가 형장의 이슬로 사라진다 할지라도 5분 동안은 아니잖아. 5분 동안은 100% 내가 히어앤나우에 깨어 있다면 무슨 고통이 있겠어요? 명상할 때 쉰다 그럴 때 생각을 쉰다 그랬죠? 나를 쉬는 겁니다. 생각이 없는데 내가 어디 있어요? 나를 쉬는 거예요. 나가 없는데 어떤 고통이 있겠습니까? 근데 그 나가 없는 그 생각에 나가 없는 그 순간에도 나는 분명히 깨어 있고 졸도하지 않고 자고 있지 않고 분명히 깨어 있고 그 평화로움을 경험하고 있잖아요. 그래서 그걸 제가 뭐라 불러요? 영점 나. 마음의 다양한 상태들이 있는데, 눈금들이 있는데, 그 영점의 눈금, 누구라고 말할 수 없는 나죠. 에브리바디 다 갖고 있는 나, 노바디 나, 나 없는 나, 영점 나가 되는 거죠. 그때. 영점 나의 고요함, 평화로움을 음미하는 거죠. 그 소피님이 사실 쉬운 일은 아니거든요. 그 머리로는 알아도 당장 그 생각들이 걱정되는 게 있고 그러면 후회되는 게 있고 그러면 자꾸 떠오른단 말이에요. 근데 잠시라도 소피님이 문득 툭 내려놓을 수 있었다는 것, 쉴 수 있었다는 것은 그 공부가 꽤 높아졌다는 거죠. 그게 쉬운 일은 아니거든요. 평소에는 되다가도 그런 일들이 생기게 되면 그 일들에 휘말리게 되는데 그때도 63빌딩에서 떨어지는 데도 떨어지는 동안은 내가 그걸 음미하겠다 한 그런 마음이 되면 진짜 도인이죠. Here and now예요. 미래는 미래 걱정하겠다는 거죠. 지금은 아니잖아요. 지금 3분이든 5분이든 내가 명상하는 시간은 온전히 나에게 생각 안 해도 되는 권리를 주고 0점 나 마음 저울의 0점으로 돌아가는 그 시간을 갖는 거죠. 그 평화로움을 누리는 거죠. 네, 훌륭합니다. 네. 오늘 여기까지 하고 다음 주에 또 만날까요? 네, 교수님 잠깐만 초보자로서 한 가지 질문해봐도 될까요? 어디신가? 네, 여명님. 예, 네. 마음 공부 참여형 영화라고 보라고 말씀하셨는데 이걸 어디서 어떻게 볼 수 있는 건지. 제가 제가 최근에 올린 동영상 밑에 보면, 그러면 유튜브에 참여형 영화라고 치세요. 네, 알겠습니다. 네, 나올 겁니다. 네. 선생님, 네, 말씀해 주신 건데 저도 질문이 한 가지 네, 있는데요. 토토맘님인가요? 김 아니요, 선생님? 김은정, 네네. 네, 처음 그 오신 것 제가, 같은데, 오늘. 아니, 가끔 강의는 들었었는데요. 예, 그, 얼굴이 교수님, 낯익긴 합니다. 네, 네.
교수님이 이제 간혹 0.나 0.나 굉장히 말씀을 많이 해주시는데 제가 이제 MMPT 책을 이렇게 보면서도 이제 그 모든 것에 나이기도 하면서 아무것도 아닌 나 이렇게 말씀하셨던 부분 관련해서 제가 처음에는 0.나가 뭔가 이렇게 밸런스를 맞추는 저울의 추에 그 준비된 상태인 것 같은 걸 말씀하시는 건가라는 걸로도 조금 의미를 이렇게 좀 이해를 했다라고 해야 되나? 그런 네. 생각이 들다가도 책을 보면서는 무게가 3일 때는 3을 느끼는 게 0점이고 마이너스 3일 때 마이너스 3을 느끼는 게 0점인 것인가라는 생각을 좀 했는데 제가 제대로 이해한 부분인지 좀 아니요, 아니요, 여쭤보고 아니요. 그게 미묘한데요. 예, 예. 그거는 그것이에요. 그것. 그거는 그거. 그것과 0점 나는 달라요. 그것은요. 내가 고통 속에 있어서도 나는 여전히 참나고요. 예. 내가 고요할 때도 참나고, 내가 시끄러울 때도 참나고, 그걸 참나라고 부르면요. 저는 참나라는 표현을 좋아하지 않습니다만, 제가 좋아하는 표현은 그것이에요. 그것. 그것은 늘 있어요. 근데 그것이 고요할 때의 순간이 0점 나예요. 그것은 시끄러운 나이기도 하고, 괴로운 네. 나이기도 하고, 즐거운 나이기도 하고, 다양한 나의 상태이겠지만, 그거는 참여형 영화를 좀 더 보세요. 네. 한번 보셨나요? 아니요, 제가 오늘 보겠습니다. 네네. 그거 몇 차례 보세요. 네, 감사합니다. 네. 그래서 그게 그 공부가 꽤 간 사람들도 0점 나오고 그것을 혼동할 수 있어요. 그것을 혼동하고 질문한다면은 공부가 그래도 어느 정도까지 간 거예요. 네, 감사합니다. 네네. 좋습니다. 네.